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하는 제 나름의 노하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3개의 앱을 여러분들 핸드폰에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과 같이 키네마스터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들어있고요. 아마 가장 유명한 스마트폰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가장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폰트, 화면 전환 효과, 필터 여러 가지를 키네마스터 하나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무료 다 가능한데요. 연간 구독의 경우는 4만원이고요. 매달 구독하게 되면은 5,000원씩 내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랑 유료로 사용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몇몇 SSC라고 하는 특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못 쓴다라는 거랑 동영상을 익스포트, 즉 영상을 만들었을 때 우측 상단에 키네마스터라는 로고가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공짜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앱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유료 구매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밑에 브루라는 앱 괜찮은데 안드로이드에서는 100% 성능을 내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 브루라는 앱도 한번 같이 써보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이라는 앱입니다. 이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이라는 앱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편집하고 몇몇 효과를 넣을 때 쓰는 앱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동영상에 어떤 재밌는 효과 같은 걸 넣으실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만든 앱으로 아마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브루라는 앱인데요. 제가 요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링크로 알려드리고요. 얘는 내 동영상에 자막을 입혀주는 꽤 괜찮은 놈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서는 모바일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PC에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PC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PC에서 브루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윈도우든 맥이든 다운로드 받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의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불러오고 자르고 붙이고 트랜지션 놓고 기본적인 효과들은 다 키네마스터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편집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까지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키네마스터가 영상 편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저는 잘 그렇게 쓰진 않지만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자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키네마스터로 자막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이 빠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럼 넌 뭐하냐? 요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PC에 깔아서 자막을 만듭니다. 이따가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영상에 좀 재밌는 효과들 이렇게 뻥뻥 터진다거나 뭐가 퓨 날아간다거나 혹은 스노우처럼 얼굴에 어떤 효과를 넣는다. 요런 얼굴에 요런 좀 재밌는 효과를 넣을 때는 이 프리즘을 마치 요리의 MSG처럼 샥샥샥 뿌리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키네마스터로 대부분 편집을 끝내시고 자막은 브루라는 앱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에 좀 재미를 넣는 경우는 이렇게 프리즘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자, 이제 키네마스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건 제가 만든 동영상이 들어있는 저장 폴더입니다. 키네마스터는 동영상을 편집하면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은 안 하셔도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가지고 올 때 그 동영상의 원본을 삭제해버리시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동영상은 가급적이면 편집을 하고 또 차후에 사용할 것 같으면은 삭제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키네마스터에서 이제 가운데 더하기 모양을 눌러서 프레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인 16:9를 저는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9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걸 16:9라고 하고요. 9:16은 반대가 되겠죠. 1:1은 정사각형 이미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대구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미디어 누르신 다음에 비디오 사진 있고요. 아마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 약간 다를 순 있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폴더를 찾아가는 거고요. 아이폰은 비디오와 사진 이렇게 구분해서 찾게 되는데요. 저는 비디오에 들어가서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 편집 방법은 스케치 영상, 이렇게 풍경을 찍고 이곳을 보내는 이런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파이널 컷이나 러쉬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찍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썸네일 아래쪽에 이렇게 음성 파형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컷 편집을 했었는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말의 편집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스마트폰을 편집하실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은 포기하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세밀한 편집은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기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일단 손가락 2개로 이 타임라인을 늘려보면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요거는 편집할 때 우리가 좀 디테일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돼서 1프레임마다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더 세밀한 편집이 가능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늘린다고 영상이 길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것만 길어졌다 늘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불러오는 거 1단계죠. 동영상을 불러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뭔가요? 영상을 자르는 거죠.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앞뒤 자르는 경우 있겠죠. 자, 영상을 자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 동영상에 있는 요것을 클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터치를 해봅니다. 그러면 노란색 테두리가 동영상을 감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점점점점, 뒤에 점점점점, 요렇게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줄여볼게요. 자, 앞에 거 누르시고 앞에 점점점을 누르시고 요렇게 하면 영상이 줄여지고요. 뒤에 점점점점을 누르면 요렇게 영상이 줄어듭니다. 영상을 앞, 뒤를 자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요렇게 줄이시고 늘리시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원본 길이까지 늘리게 되겠죠. 또 줄이시고 늘리시고 요렇게 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상의 앞뒤는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을 자르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우측에 보시면 트림 분할이라고 있는데 영상의 트림 분할에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키네마스터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빨간 점이 생겼다라는 건 뭔가 편집이 되었다, 뭔가 적용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위는 뭔가 자르는 영역인데 지금 제가 동영상 앞뒤를 잘랐기 때문에 잘렸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의 가운데를 자르는 거, 요거 되게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영상의 가운데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노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다라는 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트림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트림 분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잘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거는요, 왼쪽을 자르겠다. 두 번째 거는요, 오른쪽을 자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땡땡땡땡 이걸 눌러서 이렇게 줄이는 게 저는 더 편하거든요, 이거를 선택해서 자르는 것보다. 그래서 1번, 2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쓰는 건 세 번째입니다. 영상을 2개로 나누는 건데요. 일단 이 빨간 기준이 되는 발을 영상의 자를 위치해 놓고, 그리고 세 번째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눌러줍니다. 딱 누르게 되면은 노란색 테두리가 각각 잡히게 되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면 이제 이 2개는 다른 영상이 됩니다. 한 몸에서 2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스크롤 조금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가 뭐냐면은 A 영상과 B 영상 서로 다른 영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곳에 화면 전환 효과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랐는데 나 실수했어,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요렇게 꼬부랑 화살표가 있는 거 있습니다. 걔를 눌러주시면 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꼬부랑 화살표는 되살리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영상을 자르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영상을 미디어를 눌러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또 동영상을 가지고 올 거니까 또 다른 영상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노을공원에서 캠핑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아름다워서 찍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진 않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타임라인의 간격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요렇게 줄이면 되겠죠? 요렇게 줄이면 좁혀졌습니다. 제가 이걸 뭘 할 거냐면은 영상을 불러오기는 요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불러왔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2번 영상이 앞으로 가고 싶네?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2번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상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들어와집니다. 영상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물론 영상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영상의 순서는 간단히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게 편집이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붙기 시작하면 순서를 후에 바꾸기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순서는 가급적이면 편집 초기에 이미 다 순서를 배열해 놓고 그 위에 편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그럼 노란색 테두리가 이렇게 잡고 있고요. 꾹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얘를 앞으로 쭉 가져가면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영상도 뒷부분 앞부분을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좀 늘린 다음에 그리고 손가락으로 땡땡땡땡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기시면 길이가 줄어들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도 한번 이렇게 길이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지만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은 안 갑니다. 안 가요. 요 안에서만 뭔가 어떤 효과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영상 앞부분에 와서 우측에 보시면 음성 옆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내가 불러온 영상들을 실제로 보면서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효과들을 볼 수 있는 실제 재생이 되는 화면을 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여기도 영상이 땅 바뀌었죠. 이렇게 딱 바꾸는 것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멈추고 싶을 때는 멈춤을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효과를 적용하시고 잘 적용됐나 안 됐나를 보실 때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영상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세 번째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동영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불러냈으면은 제 영상 5단계에 따르면 영상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보시죠? 이거 나오다가 완전 다른 화면이 되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렇게 가면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은 영상이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트랜지션, 즉 화면 전환 효과라는 걸 넣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 전환 효과는 일단 영상의 클립과 클립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아마 안드로이드는 일자가 있을 거고요. 아이폰은 더하기가 있습니다. 뭐든 뭐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더하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장면 전환, 즉 트랜지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아무거나 선택해 보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감상적 해볼까요? 고요한, 이렇게 바뀌는 화면 전환 효과를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강력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키네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 하나가 바로 SS라는 기능입니다. SS는 약간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의 앱스토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자, 오른쪽에 상점 보이시죠? 상점 모양, 집 모양. 어떤 분들은 이 스크롤 하단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상점 모양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나비 메타이 모양 있죠?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게 이 동영상 편집에서 주로 말하는 화면 전환, 트랜지션을 저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저 나비 넥타이 모양을 봤다. 화면이 전환된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돈을 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 효과들을 다 쓰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직 돈을 안 내시고 무료 버전을 쓰시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말고 무료로 된 화면 전환 효과들이 있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저는 플래시컷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누르게 되면은 플래시컷이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볼게요. 그러면 설치됨이라고 뜹니다. 제가 좋아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점프 시프트입니다. 한번 보죠. 점프 시프트를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화면에서 보여지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프 시프트도 좋아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나이트보드. 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얘도 좋아합니다.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뒤로 나가고 좌측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플래시 컷도 있고요. 나이트보드, 점프 시프트, 디지털 커튼, 제가 몇 가지 추가했던 장면 전환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키네 마스터는 새로운 효과들, 기능들이 자꾸 추가가 되고 이것은 상점에서 다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에셋, 즉 상점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너무 좋다 이러시면은 뭐 구매를 진행하셔도 괜찮겠죠. 자, 일단 점프 시프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점프 시프트를 누르면은 어떻게 점프가 될 거냐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화면에서 요렇게 바뀔 거야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거, 요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요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나이트 보드 한번 볼까요? 나이트 보드를 터치해보면 짜라랑, 두 번째 거 보면 요렇게 바뀔 거야 요렇게 되고요. 세 번째 요렇게 바뀔 거야 라고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첫 번째 점프 시프트가 좋네요. 오케이, 그러면 손으로 하단에 있는 검정색 부분,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 부분을 터치해주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 요렇게 나옵니다. 엄한데 터치를 하게 되면은 키보드를 표현하면은 ES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화면 전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플래시 컷을 한번 넣어보죠. 짜잔,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하고 첫 번째 거 누르고 우측 상단에 체크 모양을 누르셔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검정색을 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측 상단에 체크 무늬를 터치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리냐면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효과 관련돼서는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 밑에 보시면은 얘는 엄청 빨리 하겠죠. 1.5는 좀 천천히 가겠죠. 3을 하면 더 천천히 가겠죠. 이렇게 시간 조정도 화면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전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전 똥손이라서 뭐 자꾸 하게 되면은 안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플레이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스케치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딘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 타이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딘지 이런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영상 위에 얻는다, 층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뭘까요? 맞습니다. 레이어를 누르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글씨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놀공 캠핑장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너무 크기도 하고 글씨가 너무 순수하죠. 그래서 폰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누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시스템밖에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어도 이렇게 들어있죠. 저는 왜 있느냐? 폰트가 없다. 내가 쓰고 싶은 폰트를 찾고 싶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SS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짱 누르게 되면은 나머지는 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글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한국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폰트 저작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얘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요. 고도체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대충 보시고 느낌 있다 라고 하면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가끔 설치가 안 된다 라고 뜨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 상단 꺽쇠 화살표를 눌러서 나갑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 X를 눌러서 나갑니다. 그러면
한국어거나 아니면 코리안 이렇게 돼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에 내가 넣은 글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고도라고 해서 BM 이렇게 보이시죠? 저는 이왕이면 굵은 고도 B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에 체크 눌러주십니다. 체크 누르면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선택을 이렇게 줄여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이렇게 회전도 되는데 뭐 회전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누르시면 커졌다 줄어졌다 글씨 가운데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글씨 색깔도 있는데요. 색깔 이렇게 눌러보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딱히 선택해도 안 이쁘더라고요. 똥손이라 가지고 여튼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하나씩 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in 애니메이션이랑 out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in 애니메이션 뭘까요? 글씨가 탕 생겼을 때 효과를 주는 건데요. in 애니메이션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르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팝 뿅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0.5, 1, 1.5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정하면 엉망이 되니까 전 조정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in 애니메이션의 텍스트가 등장할 때 효과입니다. 자, 다시 꺽쇠를 눌러서 뒤로 가봤습니다. out 애니메이션은 뭔가요? 글씨가 사라질. 어떻게 사라지느냐? 페이드로 사라지느냐? 오른쪽으로 없어지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체크 눌러줍니다. 오른쪽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완료하셨으면 우측에 체크를 누르시면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글씨가 사라집니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글씨가 어디까지 노출이 됐으면 좋겠냐 라고 해서 요게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까지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노을 캠핑장이라는 건 끝까지 나오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요건 별로 쓸데없는 기능인데 혹시 필요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in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in 애니메이션은 들어올 때, out 애니메이션은 이미지가 없어질 때 효과라고 했는데 애니메이션은 뭐냐? 이렇게 글씨가 있을 때, 노출이 될 때 어떤 효과를 넣느냐 이거거든요. 느리게 깜빡이기, 전멸, 엄청 까불까불 거립니다. 펄스, 심장 펄스처럼 이렇게 펄스, 진동, 엄청 까불거리죠. 제가 좋아하는 거 분수입니다. 분수. 땀, 장난 아니죠. 근데 뭐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뭐냐면은 불투명도예요. 이렇게 흐리게 밝게 흐리게 밝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놈 있는데 자막 하나, 요놈 있는데 자막 하나, 요놈 있는데 자막 하나 요렇게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빨간색 바를 첫 번째 놓고 레이어에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번 자막입니다를 요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요렇게 갖다 대고 그리고 글씨 폰트를 눌러서 전 요새 고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도 B를 또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체크무늬 누르신 다음에 크기를 요렇게 손으로 조정해줘서 위치시킵니다. 좀 더 작아도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막이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자막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여기부터 화면 전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막을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자막을 한번 넣어보죠. 어떻게 넣냐? 레이어에 T를 눌러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했던 방법이죠. 근데 이거 말고 저는 어차피 얘랑 비슷한 형태대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점이 있으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가 뭐냐면은 얘를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한번 해보죠. 짠! 제가 스크롤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1번 자막이 2개입니다. 그러면 밑에 1번 자막 필요 없으니까 1번 자막 꾹 눌러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쫑 넣습니다. 그러면 얘도 1번 자막, 얘도 1번 자막, 얘도 1번 자막, 얘도 1번 자막. 그렇죠? 1번 자막 가서 그리고 여기서 키보드 누르시면은 1번 자막을 저는 2번 자막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키보드 모양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키보드 모양 누르시면 1번 자막을 저는 2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체크하게 되면 2번이 됩니다. 근데 2번은 동영상 길이가 짧네요. 그러면은 자막
자막 레이어를 잡은 이 노란색 테두리에서 길이를 요렇게 줄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2번 자막을 똑같이 3번에 넣을 거니까 또 복제를 넣어서 자, 스크롤 내리신 다음에 얘를 꾹 눌러서 요렇게 옮겨가서 여기서 손을 딱 넣으면 쫑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2번 자막이 아니라 키보드 누르신 다음에 3번 자막입니다 라고 했고 길이를 요렇게 맞춰 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렇게는 1번, 2번, 3번 요렇게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 나머지 뭐 넣을 게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딱히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이를 해보고요.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다만 이 미디어라는 게 있는데요. 미디어는 영상 위에 영상을 넣는다거나 영상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넣는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를 추가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저희 회사의 로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나름 홍보를 할 겸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를 오신의 학교에서 하고 있다 라는 요런 이미지를 요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하시는 회사의 로고라던가 이미지를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추가가 됩니다. 물론 동영상도 추가가 되고요. 요렇게 이미지도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 이거를 영상 전체에 다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럴 경우는 영상을 앞으로 쭉 옮기신 다음에 레이어를 클릭해서 길이를 요렇게 맞춰줍니다. 자, 요렇게 되면 다 되었습니다.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물론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만 하면 너무 좀 심심해요. 그럼 뭘 더 추가를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음악입니다. 자, 음악은 어떻게 넣느냐? 우측에 보시면 오디오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를 터치해 줍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음악 에셋입니다. 음악 에셋에 보면 저는 음악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악을 찾고 싶은데 음악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에셋, 상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상점 모양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음악 모양의 다양한 음악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돈을 안 냈으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모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터치를 해보시면 음악이 나올 겁니다. 뭐 저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좋아 라고 하면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음악들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물론 음악 저작권 키네마스터가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X 눌러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음악 에셋에 들어가면은 내가 아까 넣었던 아모르부터 쭉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넣어보면 되는데요. 저는 아모르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모르를 선택하면은 플레이가 되는데 지금 저는 음악이 안 들리지만 아마 여러분들 음악이 들리실 거예요. 요게 넣은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플러스를 넣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눌러서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긴 음악은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짧은 음악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넣으셨는데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좌측에 보시면 휴지통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다른 음악 한번 넣어 볼게요. 29초 음악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음악이 잘려요. 그럼 음악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이거 눌러서 복제를 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게요. 다만 배경음악인 경우는 음악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누르시면은 노란색 테두리가 쳐주면서 관련 옵션이 나오는데 이 중에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을 누르시게 되면 노래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 끝까지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면은 보시다시피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음악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가 음악이 긴 거는 뭐 괜찮아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면 되니까. 다만 음악이 너무 짧아서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음악이 끝나는 경우는 끝까지 반복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악을 넣으니까 좋긴 한데 영상의 자체 소리가 조용하고 듣기 좋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영상 엄청 평화롭지만 옆에 애 울고 소리 나고 엄청 시끄럽거든요. 이게 배경이랑 섞이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영상의 소리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소리는 영상을 택한 다음에 믹서를 0으로 두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믹서를 누른 다음에 소리를 줄여봅시다.
세 번째 영상도 믹서를 누른 다음에 줄이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이러면은 보시면은 소리 없이 배경음악만 있는 영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케치 영상 굉장히 많이 찍으실 건데 요렇게만 편집하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편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신 다음에 화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4K 하시거나 FHD, FHD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FHD로 찍었거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 이 정도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익스포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되고요. 돈을 안 내신 분들은 익스포트 누르면 뭐 얼마 뜨는데 조그만하게 우측 상단에 건너뛰기가 있거든요. 그 건너뛰기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무료로 출력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말한 사이에 이미 다 렌더링이 되고 있네요. 그럼 작품을 확인하면서 키네마스터 첫 번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제목 없음 13에 제가 방금 만든 거 있거든요.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제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뭐 PC로 받으시든 핸드폰에 넣어서 얘를 다시 PC로 가져오시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요 다음에는 요거는 굉장히 키네마스터로 간단한 편집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저처럼 말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앞에서 말씀드린 브루라던가 그리고 화면의 효과를 위해서 프리즘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보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노을 캠핑 스케치 영상, 여러분들이 아마 키네마스터로 많이 만드는 영상의 종류 중에 이런 스케치 영상들 굉장히 많이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만드실 영상이 인터뷰 영상이거나 혹은 지금 저처럼 앉아서 이렇게 시불시불 거리는 그런 영상들 많이 만드실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만드시기 전에 촬영을 하실 때 말하다가 실수하면 바로 끊으시고 또 말하다가 실수하면 끊으시고 요렇게 짧게 영상을 가져가시는 게 키네마스터에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제가 알려드렸던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 파형을 보면서 말하는 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있지만 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면 파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말을 쭉 하실 때는 영상을 짧게 끊어서 뒤에서 쫙 붙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영상을 불러와 볼게요. 앞에서 배운 부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러스 눌러줍니다. 화면 비율이 있는데 저는 16대 9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줬고요. 미디어에서 저는 제 영상 3개를 불러올게요. 저는 영상을 이렇게 3개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르는 방법은 터치해서 앞에 자르고 영상의 뒤쪽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가위로 트림 분할에 플레이트 분할로 쓸데없는 부분들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영상에 말할 때 실수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영상의 기본적인 편집들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컷 편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에 쓸데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트랜지션, 화면 전환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화면 전환 효과, 저는 점프 시프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넣었으면 우측 상단에 체크. 자, 그리고 두 번째 화면 전환에서 저는 플래시 컷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고, 제가 요즘 원데이 클래스 열심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를 한번 넣어보죠. 로고는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넣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전체 이렇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쁘나요? 괜찮죠? 자, 그리고 보통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자막으로 많이 옮겨 넣는데 그걸 키네마스터에서 한다? 눈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브루라는 앱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좌측 상단에 이 영상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시불시불 하고 있는지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제와 분수에 맞게 마케팅하라 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글씨 위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폰트도 저는 요즘 빙그레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빙그레체 볼드로 택해서 넣었고요. 글씨 크기 쭉 줄이고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글씨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글씨 색깔은 색상에서 분홍색 괜찮네요.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적절하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제는 뭐 적시 끝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차적인 편집은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앞에 하면서 반복했던 부분들을 좀 없애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자막이거든요. 자막은 다른 데서 작업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자, 이제 동영상으로 어떻게 출력하냐면요, 우측 상단에 공유 모양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 그대로 두시고 익스포트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면 동영상이 이렇게 보내지는데 앞에서 보다는 약간 더 영상의 움직임이 많고 영상이 길다 보니까 익스포트 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를 공유해서 PC로 옮겨야 되는데요. 이 공유해서 PC로 옮기는 방법 굉장히 다양합니다. 핸드폰을 직접 꽂아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도 여러분들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다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카오톡 옵션을 조정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발송했을 때 영상의 화질이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나빠져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때는 옵션을 조정해서 보내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메일로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바로 핸드폰에서 PC로 뽑아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메일로 한번 보낼게요. 그리고 저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PC에서 켜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브루를 사용할 거니까요. 자,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출력을 한 동영상입니다. 거의 다 편집이 됐고, 여기서 빠져 있는 건 자막 부분과 배경음악, 그리고 영상의 몇 가지 효과, 이런 거 빠지고는 다 만들었습니다. 자, 요 원본을 브루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브루가 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링크를 넣어서 보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고요. 우리는 바로 실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브루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맥 다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마 저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이 나오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남세동이라는 분의 얼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제가 키네마스터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 언어 파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한국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문장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좀 부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브루라는 앱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인지를 해서 텍스트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정확도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오타가 엄청 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글씨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전이기 때문에 바로 편집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를 삭제를 하고요. 두 번째, 자막을 눌러서 글씨 폰트 골라줍니다. 글씨 폰트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빙그레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막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테두리, 배경, 기본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배경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 그리고 배경의 색깔 뭐 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은색에 이렇게 쓰는 거 많이 쓰더라고요. 글씨 크기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125 했더니 좀 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오타가 난 거, 오타가 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물음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문장을 두 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두 개로 나눌 때는 자막 부분에서 빈칸을 지우고 엔터를 치면은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잡은인데 여기 작은이라고 돼 있죠. 오타 바꿔야겠죠. 잡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제가 빈칸으로 들어갈 건데, 자, 그리고 다음 컷 볼까요? 요거를 각각을 컷이라고 불리는데요. 요 컷은 이 브루가 딥러닝을 통해서 지가 알아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이 컷을 만들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컷, 요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합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Shift 키 누르시고요. 선택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편집에 가서 클립 합치기 라고 하면 요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요렇게 자막을 넣고요. 요거 두 개도 너무 짧네요. 그래서 요 두 개도 합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수정해서 두 개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너무 길어요. 좀 나누고 싶어, 컷을. 이럴 때는 영상 부분에 나누고 싶은 부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립 나누기를 선택하시면 컷이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되돌리기 하면 다시 붙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를 나누고 싶어 라고 하면 클립을 눌러주시면 컷이 나눠집니다. 자, 요 밑에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여기 부분을 컷을 나누고 싶다.
다시 클립 나누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칠 때는 두 개를 Shift로 선택한 다음에 합치기, 나눌 때는 나누고 싶은 위치, 영상의 그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나누기, 요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편집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브루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브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자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키네마스터에서 다 넣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브루만 쓰셔도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이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에 배경음악을 넣게 되면은 이 브루가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특히 가사가 있는 배경음악을 쓰는 경우는 그 가사를 얘가 읽고 텍스트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 부분에 자막을 넣는다고 한다면은 요 브루 사용하시면 쉽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편집이 됐다라고 하시면 파일에서 영상으로 보내기, 그 다음에 원본 요렇게 해서 내 보내기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내기가 시작이 되고요. 일단 2시간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시간이 쭉쭉쭉쭉 줄어들어서 뭐 한 3, 4분 안에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영상을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요걸 다시 PC로 넣어서 마지막으로 프리즘으로 다듬어주는 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열었더니 요렇게 자막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뭐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대충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글씨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넣어보시면은 좀 더 예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얘를 다시 메일 혹은 직접 핸드폰에 넣던지 다시 핸드폰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로 넣었던 거를 PC로 옮긴 다음에 브루라는 걸로 자막을 입히고, 그리고 얘를 다시 핸드폰으로 넣어준다.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프리즘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라이브 비디오 포토가 있는데 스크롤해서 손으로 밀어서 비디오로 갑니다. 일단 프리즘에 대한 사용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쭉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전 여기서는 또 간단하게 한번 사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동글뱅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법봉 옆에요. 클릭해 보면은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방금 브루에서 가지고 온 동영상을 한번 체크해서 가지고 올게요. 하나 체크하면 1 추가가 되어 있고요. 추가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편집을 한번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동영상 편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은 동영상 편집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능이 좀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대부분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화면에 효과를 넣으실 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있고요. 빗살로 동글방이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화면에 특수 효과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걸 넣겠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걸 꾹 눌러주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요만큼 넣고 싶다라고 하고 손을 떼면은 끝나게 됩니다. 적용이 된 거죠. 자,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민 다음에 여기에 다른 효과를 넣고 싶다. 효과는 요 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자꾸 커지는 이런 효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쭉 넣게 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키네마스터랑 다르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영상 보다가 이때 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을 터치하면은 길이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어떤 재밌는 효과들을 넣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다. 확인은 우측 하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곳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영상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재미를 위해서 손가락 표시 있죠. 하단에 보시면은 손가락 표시를 눌러 보도록 하죠. 그럼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저는 이 중에 뭐가 좋을까요? 저는 구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느냐? 플레이를 누르고요.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날은 제가 비가 왔었습니다. 쥐르르르르. 아, 너무 슬펐습니다. 또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효과 넣는 거 다시 정리하면은 손가락 표시는 내가 원하는 효과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고 싶은 곳에 대충 넣어서 플레이 누르시면서 손으로 이게 터치를 해 주시면은 바로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좀 더 재밌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영상에 효과 넣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 얘기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쭉 해도 돼요. 하지만 음악이 들어가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넣게 되면은 음악 추가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추천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우측 상단에 추가를 누르시면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악이 계속 반복되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 반복 모양을 선택해주면 음악이 계속 반복이 될 건데, 그런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정작 말하는 소리가 묻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스피커 모양 있습니다. 스피커 모양 누르면 목소리는 100인데 음악은 쭉 줄여서 대충 10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크기에 따라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좀 작게 그리고 예쁘게 나온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고 저장 누르시고요.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인코딩이 되고 실제 영상이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완성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영상이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물론 소리는 안 나지만 대충 느낌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키네마스터가 중심입니다. 키네마스터로 컷 편집하시고 전환 넣으시고 몇몇 주요한 자막 넣고 요런 것들 중심으로 하시면은 뭐 동영상 편집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걸 다 자막으로 넣고 싶어. 이거 키네마스터에서 하게 되면 눈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라는 서비스로 자막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또 하다 보면 화면과 같이 어떤 뭐 화면이 날아간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화면이 들어왔다 놨다 한다거나 이런 효과들 넣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키네마스터에서 넣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키네마스터 중심, 나머지는 MSG처럼 넣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시작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튜브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